김정은 위원장 공식 사과가 제발입니다. 남만 배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전국 현안을 덮친 북한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대응 조치를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생계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래는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먼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이 지금 북한 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워낙 큰 현안이 돼서요.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에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셨지만은 결의안 채택 논의에 나섰는데 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나 어쨌나 지금 상황을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대통령도 오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근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와 또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 정말로 이런 일이 북한 해협에서 발생했지만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유족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북한에서도 뭐 국무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돌아가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정부의 예의가 아니냐,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쪽에서는 문제에 대한 성토와 더불어서 또 협상에 나서야 되겠지만은 국회 차원에서는 강한 대북 결의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섰는데 왜 정리가 안 되고 오늘 또 결의가 됐나요? 결렬이 됐나요? 뭐 최근 상황 변화라기보다는 예. 대북 결의안 채택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처음에는 뭐 현안 질의가 좀 추가된 걸로 알았습니다만은 또 내용에 있어서 좀 다소 이렇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북 결의안 채택 이 부분은 여당도 적극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예. 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관련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라든지 관련 기관의 또 파악을 통해서 충분히 진상 규명을 할 거고요. 그러한 태도로 해서 철저한 재발 방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진상규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청와대가 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북쪽은 호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대응 조치를 하기엔 좀 늦은 듯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그 상황 발생에 대해서 이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또 하셨지만은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신뢰가 가장 우선인 만큼 이 서로가 시각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동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신뢰 회복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바로 북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을 공동조사에 응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증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쨌든 당 차원에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검찰이 추 장관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전 보좌관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대로 의혹이 좀 잠재워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그나마 여러 가지 그 정부 현안 질의에서 그 부분이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야당에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늦게나마 검찰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근데 국감에서 계속 쟁점은 될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공정의 이런 공정의 부분 이런 부분은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부분은 또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피격 사건을 집중 공세하면서 추석 민심을 선점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추석 민심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민생 경제가 거의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추 장관 아들 문제, 그 다음에 피격 사건 부분 이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민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국민과 정부가 여와 야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가 이런 부분에도 좀 우리가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또 국회에 진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인 중소기업 관련 쪽의 정책통이셨는데요. 또 당에서 현재 중소기업 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히 이제 중소기업 문제.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네. 이제 이미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어떤 좀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고용, 매출이 전부 이렇게 급감한 상태고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존을 좀 걱정해야 될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중소기업 중화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월보다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는 업체가 절반이 넘는 56%가 나왔고요. 특히 하반기 경영 상황이 상당히 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80%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본 4차 추경을 통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이러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만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방 추세를 조금 뒤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저 소상공인들 부분은 임대료 부분과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경영상의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부분을 다 보전할 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나마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겠죠. 뭐 이런 관련해서 그동안의 지원 관련해서 정부 중앙정부하고 또 지자체 간에 이것도 조금 뭔가 잘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커질 것인데 이것도 서로 오락가락 또 이제 뭐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다소 이제 이렇게 좀 신속성하고 속도를 좀 하다 보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온도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국회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근본 추경이 7조 8천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자금이 3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이 부분들은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미 편성됐던 기존의 추경들 중에서 상당수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적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추경 때 소상공인 자금이 10조가 편성이 됐는데 6천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자금이 아니고 금융기관 자금인데 다소 1차에 비해서 금리가 3, 4%대로 좀 높았던 부분, 그래서 수요자로부터 조금 외면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 저 또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미집행된 금액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4차 추경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속도와 신속성이 가장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추석 전에 자금이 집행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금융기관을 통한 9조 4천억 미집행 금액은 금리를 좀 다소 낮추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경영 안전자금 3천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중소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초에는 소상공인이었지만 점차적으로 4월 이후에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들이 또 신규 오다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자금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만기 도래되는 자금이라든지 이자 부분에 대해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긴급하게 내년 3월까지 대출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긴급 경영안정작업, 수출 중소기업이나 제조 중소기업에는 고용 유지라든지 자금 부분에 상당히 좀 버티기 어려웠는데 그나마 3천억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것도 조금 숨통을 트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까 이제 하반기 매출이 소상공인들 뭐 대부분 이제 줄어들 걸로 전망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중기업 지금 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9명이 지금 줄어들 걸로 전망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에서 4차 추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대책 마련을 좀 구상하고 있나요? 어쨌든 정부의 이렇게 대책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한 지원은 마중물 역할을 할 그렇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또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이렇게 앞으로의 선도 산업 리딩을 해나갈 이런 부분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아직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전통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응급실에서 좀 처방을 통해서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벤처기업이나 신산업은 이러한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제에 같이 편승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또 소비도 온라인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산업, 골목상권 언제까지 어렵다고 우리가 하소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온라인화에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면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부분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시장이 가동되거나 살아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쪽에 따뜻하게 좀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추경에서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정부 방침이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부분으로 이렇게 또 많이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경제로 돌아가는 데서 좀 다소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염려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합력의 초선 의원 중에 법안 공동 발의 2위를 하셨던데요. 네, 이렇게 많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특별한 비결이보다는 21대 국회가 우리가 20대 국회가 좀 일을 좀 덜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소홀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21대 국회 출범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국회, 좀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의 소망이었고 또 국회의원들의 다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앞단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고 이들한테 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들여다봤고요. 무엇보다 제 개인이 이렇게 노력하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또 같이 함께 일했던 우리 611호의 우리 사목 팀목들이 같이 했고 또 여당과 야당에서 많이 동료 의원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동 발의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그 대표 발의 이것도 한 20여 건 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더할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아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2건이 통과됐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저기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중소기업 중앙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는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의미가 있다면은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개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약하고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납품 단가를 조정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더니 제3자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협상권을 좀 가져가지고 의뢰의 입장을 좀 대변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협동조합을 우리가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법안이었는데 최근에 강주에 있는 모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가 수해로 인해서 한 20억 정도 피해를 받았는데 실제로 중기부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재지원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20억 정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추후 이제 논의를 거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 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동물류센터라는 공동시험연구시설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작은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인데 앞으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의 힘 이러한 협동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국회에 처음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추석을 맞게 됐는데 이번 또 추석은 오히려 가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또 이렇게 권하는 코로나19 시대 추석인데 보통 때 같으면은 뭐 이렇게 귀성객들 맞이하기도 하고 지역구를 돌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비례대표시니까 어떤 계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석 연휴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별 활동하지 않고 쉬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참 우리 추석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데 가족과의 따뜻함과 이런 부분을 나누셔야 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하셔야 되고 또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민들의 처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또 추석이 지나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하고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을 살펴보고 또 의원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또 의미 있는 책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보면서 제대로 좀 현안들을 좀 짚어보면서 의미 있는 국정감사를 좀 대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도 하면서 국감 준비도 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앙회에서 이제 활동을 30여 년 정도를 하다가 이제 국회로 진입하셨는데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의 목표 또 계획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파워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소벤처기업 개발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이렇게 대변하는데 그 대신에 전체 경제하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좀 해나가겠고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공정경제 문제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납품단가 문제와 기술 탈취 문제에 좀 핵심인데 그런 문제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동료 의원들과 또 연결과 네트워킹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